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장 우울장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장 우울장애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임상적 특징과 하위 유형. 2. 우울장애의 원인. 3. 우울장애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울장애는 기존의 DSM-4에서는 양극성 장애와 함께 기분장애라는 범주에 속해 있었으나 DSM-5에서는 독립적인 장애 영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우울장애에는 주요 우울장애, 지속성 우울장애, 월경전기 불쾌장애, 파괴적 기분조절 부전장애가 있습니다. 지속성 우울장애는 DSM-4에서는 기분 부전장애와 만성적인 주요 우울장애의 통합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벼운 수준인 만성적인 기분 부전장애와 가장 심한 수준인 만성적인 주요 우울증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DSM-4에서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던 월경전기 불쾌장애가 우울장애군의 진단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파괴적 기분조절 부전장애도 새롭게 추가된 진단으로 땡깡을 부리거나 성질을 부리는 등 발작적 행동 상태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서 진단되고 있습니다. 진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노 폭발이 당시 상황이나 자극에 비해 강도 및 기간이 지나치고 발달 수준에 맞지 않으며 주 3회 이상 분노 폭발이 일어날 때, 그리고 12개월 이상 지속되고 3개월 이상의 연속적인 증상 휴지기가 없어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진단 기준에서 주요 우울 사파의 경우 애도 기간에 대한 제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즉 DSM-4에서는 애도 기간이면 우울증 진단을 내릴 수 없는데 DSM-5에서는 애도 기간이라도 우울증을 진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애도 기간이 2개월 정도에 끝나는 일이 아닐 경우도 많으며 애도가 다른 스트레스와 큰 차이가 없고 스트레스가 우울 사파 전에 선행하는 일은 흔하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울장애 진단 기준에 불안에 대한 세부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우울장애에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면 자살 위험이 증가하고 유병 기간이 길어지며 치료에 비수능적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단 및 치료 그리고 예후를 고려할 때 불안을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울장애의 첫 번째로 임상적 특징과 하위 유형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울장애는 슬픔, 공허감, 짜증스러운 기분과 수반되는 신체적, 인지적 증상으로 인해 개인의 기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부적응 증상을 의미합니다. 우울장애는 삶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드는 정신장애인 동시에 심리적 독감이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흔한 정신장애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울장애는 개인의 능력과 의욕을 저하시켜 현실적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울장애는 전 세계적으로 직업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울장애는 흔히 자살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심리적 장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울장애는 우울 증상의 심한 정도나 지속기간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서로 대칭되는 임상 양상과 원인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양분된 차원으로 구분되기로 합니다. 첫째로 정신병적 우울과 신경증적 우울은 우울 상태가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하고 있느냐 또는 신경증적 수준이냐에 따른 구분입니다. 정신병적 우울은 망상이나 환각 등 혼란 증세를 보이며 현실 검증력이 떨어지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기능의 장애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내인성 우울과 반응성 우울이 있습니다. 이 내인성 우울과 반응성 우울은 발병 요인과 관련하여서 우울에 빠질 만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외적 요인이 있는가에 따른 구분입니다. 내인성 우울의 경우 우울증의 발병이 환경 요인과 무관하게 내적, 생물학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서 치료에서도 약물 치료가 우선적이지만 반응성 우울에서는 심리치료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지체성 우울과 초조성 우울은 표면에 나타나는 정신운동 양상이 지체가 심하게 나타나느냐 또는 초조와 흥분이 두드러지느냐에 따른 구분입니다. 보편적인 우울에서는 에너지 수준이 저하되어 가능한 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 하고 의욕이 감소되는 지체성 우울이 나타나나 갱년기에 발병하는 우울이나 아동기 우울에서는 대개 쉽게 흥분하거나 싸움을 하는 초조성 우울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임상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상적 특징은 우울하고 저조한 정서 상태가 주축이 되어 일어나는 일련의 정신 증상으로 우울 상태만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조증과 상호 교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겉으로 나타나는 인상이 상당한 진단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대체로 지쳐있고 외부에 관심이 없어 보이며 슬픈 표정을 짓고 행동도 저하되어 있으며 양미간을 찡그리고 있는 것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정서 상태를 살펴봅니다. 우울하고 저조한 정서 상태가 주축이 되어 일어나는 일련의 정신 증상으로 우울 상태만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조증과 상호 교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서 상태를 살펴보면요. 우울 상태의 초기에는 모든 체험과 생활에서 정서적 공감력이 없어지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인증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활력적인 정서적 표현이 없어지고 기분이 저하되며 일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생기가 없으며 자신이 예전과는 다른 목석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우울 상태가 심해지면 슬픔의 정도가 더해지며 표정과 태도에서 가면을 쓴 것처럼 무표정하고 희망이 없고 침체되어 평소에 일상적으로 하던 일도 어렵게만 느껴지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다고 느낍니다. 이런 기분의 저조는 아침에 더욱 심하고 저녁이면 가벼워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좀 더 심해지면 자기 무능력감, 열등의식, 절망감, 허무감이 생기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며 그 결과 자살 의욕을 갖고 자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정서의 변화는 과거 자기 인생에서의 후회스러웠던 일을 문제시하여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그런 객관적 사실과는 관계없이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서의 병리 현상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고 장애가 있습니다. 우울증의 사고 내용 장애는 주로 우울 감정의 결과로 일어납니다. 자신의 건강, 사회적 지위, 가정의 앞날, 사업의 장래성 등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불행이 자신이 큰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믿는 죄업망상, 몸에 위험한 병이 있다고 믿는 건강염려증과 신체망상, 빈곤망상,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는 허무망상 등을 보이며 후회와 자책을 많이 합니다. 그 결과 끊임없이 자살과 죽음을 생각하고 피해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의 흐름에도 장애가 오는데 우울증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사고의 흐름이 느려지고 행동이 느린 것과 더불어 정신운동성 지체를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느리고 이야기는 간단한 단어 몇 마디로 해버리며 목소리도 작습니다. 환자 자신은 머리 회전이 잘 안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각장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각이 우울증의 주요 증상은 아니나 가끔 일어납니다. 그 내용은 자기의 우울감과 관련되는 수가 많습니다. 환각보다는 착각이 자주 일어나는데 착각에 따른 판단착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웃에서 못질하는 소리를 자기의 관을 짜는 소리라고 생각하거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자신을 욕하는 소리라고 듣는 것이 예가 있습니다. 욕동 및 행동장애가 나타나는데요. 욕동 및 행동장애 역시 우울감과 직결되어서 일어납니다. 의욕이 전혀 없고 행동이 느리며 침체되어 있습니다. 경할 때는 최소한의 일상생활은 근근히 영위하지만 극히 기계적이고 움직이는데 상당한 노력이 듭니다. 심해지면 몸 가누는 일, 일어나는 일이 어렵고 식사도 안하며 어떤 일의 시작이 안되고 결단력도 없어지는 전형적인 정신운동의 지체가 나타납니다. 매사가 귀찮고 무관심해지며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하고 만났다 해도 대화를 싫어하여 곧 피합니다. 질문을 해도 예, 아니요 정도의 간단한 단어로 느리게 응답하고 심하면 전혀 대답이 없기도 합니다. 더 심해지면 우울성 혼미가 생겨서 숨쉬는 일 이외에는 아무런 동작이 없고 외부 자극에 반응이 없는 상태까지 이릅니다. 특히 갱년기와 노년기의 우울증에서는 이런 고민과 불안이 극에 이르러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을 자주 나타냅니다. 자살은 우울증의 가장 위험하고 흔한 증상으로서 우울증이 심한 시기보다는 회복기에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지체성 우울의 자살은 죄업망상과 직결되어 있으나 갱년기 우울증의 자살은 자기의 정신적, 신체적 증상이 괴로워서 죽게 될 것이 겁이 나서 자살을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우울증에서는 가족, 특히 자식을 죽이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는 가족들에게 비극적인 삶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증상을 살펴보겠는데요. 우울증에서의 신체 증상은 표면으로 잘 드러나는 것이어서 병원을 찾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슬픔을 그대로 호소하는 우울증이 있고 신체 증상 위주로 나타나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 증상만 표면에 나타나고 우울 증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진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신체 증상으로 위장된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자들은 신체적 고통으로 내과 같은 신체 증상을 진료하는 것을 주로 찾고 정신과에서의 진찰은 거부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가장 흔한 신체 증상은 수면장애입니다. 잠들기도 힘들지만 우울증에서는 깊이 잘 수 없는 현상과 새벽 일찍 잠이 깨어 다시 잠들기 힘든 후기 불면증이 특징적입니다. 갱년기 우울증에서는 후기 불면증이 괴로워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반대로 잠이 너무 많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꿈이 많아서 잠을 설친다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잘 자고서도 한잠도 못 잔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욕부진, 변비,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흔히 나타나는데, 반대로 드물게는 식욕과다 현상도 보입니다. 체중 감소, 피로도 중요한 신체 증상이고, 그 밖에 두통, 권태감, 압박감, 월경불순, 성욕 감퇴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몸이 약하다, 간이 나쁘다, 심장이 약하다, 위장이 안 좋다, 힘이 없다 등의 신체 증상에 대한 호소가 많습니다. 지능과 기억에서도 임상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서는 지능과 기억 능력은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심한 우울증의 경우 외견상 지능과 기억력에 장애가 있는 듯이 보이나 그것은 무관심과 정신운동 지체의 결과입니다. 간혹 심한 우울증이 치매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장애의 하위 유형 가운데 주요 우울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슬픔은 인간의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정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또는 원하는 일이 좌절되었을 때,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일정 기간 연민과 서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이 같은 수준의 가벼운 우울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울은 객관적인 상황과는 관계없이 개인의 병적 상태에서 일어나는 병리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일상 속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우울 현상을 다 우울증이라고 진단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성 우울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속성 우울장애는 만성 주요 우울장애와 기분부전 장애를 합친 것으로 우울 증상이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울장애의 구분에 있어서 증상의 심각성보다 증상의 지속기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DSM-5에서는 우울 증상의 심각도보다 그 지속기간을 중시하여 지속성 우울장애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성 우울장애의 핵심 증상은 만성적인 우울감입니다.
아울러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사회적 위축, 낮은 자존감, 죄책감, 과거에 대한 반추, 낮은 에너지 수준, 생산적 활동의 감소 등을 나타냅니다. 지속성 우울장애 환자는 주요 우울장애 환자에 비해 10년 후에도 우울장애를 앓고 있을 확률이 1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속성 우울장애 환자들은 주요 우울장애 환자들에 비해 치료에 대한 효과가 더 나쁘고 우울사파를 더 자주 나타내며 자살사고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호주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지속성 우울장애의 평생 유병률이 약 4.6%로 나타났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속성 우울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아직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기저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월경전기 불쾌장애가 있습니다. 월경전기 불쾌장애란 월경이 시작되기 전과 후에 정서적 불안정성이나 우울감, 불안, 짜증이나 분노, 의욕저하, 무기력감과 같은 다양한 정서적 증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나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월경 전기 불쾌장애 유병률은 여성에서 3 내지 9%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월경 전기 불쾌장애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월경 주기마다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뇌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월경전기 불쾌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비롯한 항우울제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파괴적 기분조절 부전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괴적 기분조절 부전장애는 주로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장애로서 자신의 불쾌한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 주된 특징입니다. 핵심 증상은 만성적인 짜증과 간헐적인 분노 폭발입니다. 분노 폭발은 막무가내로 분노를 표출하며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아동의 경우 흔히 다리를 뻗고 앉거나 드러누워 사지를 마구 휘저으며 악을 쓰며 울어대거나 욕을 하기도 합니다. 파괴적 기분조절 부전장애는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1년 유병률이 2.2에서 5%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남아의 유병률이 여아보다 더 높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은 감소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우울장애의 DSM-5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증상 가운데 5개 또는 그 이상 증상이 연속 2주 기간 동안 지속되며 이러한 상태가 이전 기능에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 이 증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우울 기분이거나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어야 합니다. 주의점을 말씀드리면 명백한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나 기분과 조화되지 않는 망상이나 환각으로 인한 증상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의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인 보고,
즉 슬프거나 공허하다고 느끼거나 주관적인 경험이나 객관적인 관찰에서 드러납니다. 두 번째,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하루의 대부분 또는 거의 매일같이 뚜렷하게 저하되어 있을 경우의 임상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 있는 체중 감소나 체중 증가가 거의 매일 나타나는 식욕 감소나 증가가 있을 때입니다. 네 번째로,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이나 과다 수면이 있을 때입니다. 다섯 번째, 거의 매일 나타나는 정신 운동성 초조나 지체, 즉 주관적인 좌불안석 또는 처진 느낌이 타인에 의해서도 관찰 가능한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거의 매일의 필요나 활력이 상실되는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 거의 매일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망상적일 수도 있는 단순히 병이 있다는 데한 자책이나 죄책감이 아닌 경우입니다. 여덟 번째, 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을 주관적인 호소나 관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 생각 또는 자살 기도나 자살 수행에 대한 특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B.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애를 일으킵니다. C. 증상이 물질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에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D. 주요 우울증 사파가 분열 정동 장애, 정신분열증, 정신분열형 장애, 망상장애 또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분열 스펙트럼 장애나 다른 정신증적 장애들로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2. 조증 사파 또는 경조증 사파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